여주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여주를 사랑하고 여주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여주에 대한 저의 자긍심은 제 스스로 평가할 때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외국 나가서 삼성, 현대, 우리나라 기업들의 간판만 봐도 힘이 나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아마 여주에 대한 제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요즘 보면 과일인지 채소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주라는 것이 몸에 좋다고 라디오에서 광고할 때 그 소리만 들어도 저는 마음이 설렙니다. 아마 그것은 여주에서 나고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어머니가 여주에 계시고 제가 공무원을 여주에서 시작했으니까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으나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냐고 저한테 물으면 보통 저는 자랑스럽게 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릉, 신륵사, 고달사지 등 관광지를 한숨에 얘기하면서 여주에 놀러 오라고 보채기도 하죠. 또 도에 근무할 때 여주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공무원이 오시면 정말로 반가워서 어떻게 오셨냐고 안부 묻고 안내해 드리면 주위에 있던 동료들이 야 눈물 난다 눈물이 나 하면서 많이 놀려대기도 했었죠. 이제 다시 여주로 와서 근무하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위력이나마 여주의 발전에 기여하고 또 앞장서 나가고 싶습니다. 자여간 저는 여주라는 글자만 봐도 힘이 나고 푸근해지고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이만하면 여주의 자긍심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공직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유언에 가까운 선친의 당부가 가장 큰 동기가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농사를 지으시다가 조그맣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사업이라기보다는 고추 쌀 장사라고 표현할 정도의 사업이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차나 아니면 또 일상적인 일로 관공서에 가셔서 일을 보실 때 관공서에서 쓰는 말도 어렵고 또 서류 작성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인척이 관공서에 근무하는 분이 있는 분들은 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일을 처리하고 그랬던 것이 아버지는 꽤 부러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평소에 집안에 공무원 하나 있어야 하는데 하면서 독백 비슷하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은근히 저에게 이제 압력을 가하신 거죠. 내가 공무원이 돼서 좀 일가 친척들을 도와주고 좀 해봐라 이런 말씀이셨던 거죠. 제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 표현은 크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엄청 자랑스러워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공무원이 되는 것을 보시지는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게는 항상 아쉬운 일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껏 일해 오면서 선친과 같이 관공서에 오셔서 일 보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보면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노력은 계속 될 것입니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이 선친에 대한 제 보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쭉 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어집니다. 이건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은 여주군을 떠나고 안산시로 가고
또 거기서 경기도로 간 것이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83년 1월 1일 날 발령을 받아서 가남면 사무소에 갔는데요. 가남면허는 이미 저보다 한 1, 2년 앞서서 공무원이 된 제 또래 동료들이 완전 공무원 틀이 잡혀서 열심히들 일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저는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난로가에서 둘이 서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제가 무심결에 계장님 나이 40에는 사무관 달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차 싶더라고요. 그때 그 계장님이 육급 계장님이셨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무관이 면장이나 군청 가정이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할 만큼 어려운 일인데 아주 시건방지게 말을 한 거죠. 야, 이게 걱정되더라고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이 40에 계장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러다 이제 군청으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또 군청은 직원도 많고 또 모두가 선후배 사이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좀 걸림돌이 좀 많은 겁니다. 이것저것 신경도 많이 쓰이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군청에서도 사무관 되기도 어렵고 일하기도 힘든데 여주를 한번 떠나보자 해서 이제 안산시로 갔고요. 안산은 아무래도 객지다 보니까 제 소신껏 일도 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새롭게 관계도 맺어가고 하다 보니까 나름 인정도 받았고 안산에서 자리 잡을 즈음 또 생각해 보니까 안산에서도 사무관 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청으로 갔습니다. 가서 고생 많이 했죠. 사실 도청 가서 이것저것 하느냐고. 하지만 우리 나이로 41에 사무관이 되었고 오늘 여주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실 기억에 남는 일이기도 하고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과천 시민들은 아주 자긍심이 진짜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과천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이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도 제일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과천시의 주인이니까요. 지리적으로는 서울 강남과 가깝고 또 청소년 유해 시설이 노래방 이렇게 주점이 없어서 아주 교육 환경이 좋고 사통 팔달의 교통 여건이 좋아서 사업하시는 분들, 교수, 변호사 등 아주 진짜 전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 도시입니다. 주변은 간악산, 청계산, 우면산으로 삥 둘러싸여 있어서 도시 자체가 아기자기하고 도시 계획이 잘 돼 있어서 정말 살기가 편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수년간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을 겁니다. 또 그리고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도 많습니다.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 가지치기도 함부로 못합니다. 너무 바짝 치면 항이가 빗발을 칩니다. 최대한 자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천 시장님이 현재 그 신계영 시장님이신데요. 여성분이세요. 여성분이시라 섬세하시면서도 아주 담대하신데요. 아주 과천시와 잘 어울리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주 시민들도 과천 시민처럼 자긍심이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본질을 제대로 보고 또 이해하고 또 그러려고 항상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됐다고 인정되는 일이 있으면 그 시점에서 그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나서 잘못됐다면 그 즉시 시정하고 정직하게 대처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변명이나 뭐 거짓으로 일시적으로 대처를 하면 본질이 전도돼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망신창이가 되어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 뭐 주위에서 흔히 많이 봐왔잖아요. 간접적으로 또 경험도 해봤고요. 그래서 정직한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여주에서의 공직 생활도 정말 정직하고 공정하게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뭐 나만 정직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혼자 10만으로는 좀 쉽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여주의 모든 공직자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최대한의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현재보다 나은 좋은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건설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뭐 세종인문도시라는 것이 그리고 명품여주라는 것이 뭐 그리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종인문도시는 세종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할 때 현재보다 좀 낫게 변형시켜서 하는 것이 뭐 창의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명품 여주라는 것은 뭐 핸드백이나 이런 게 뭐 구찌 뭐 이렇게 해서 명품이라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물론 명품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물건을 잘 만들기도 하겠지만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이 오래된 신뢰죠. 그러니까 소비자가 신뢰가 쌓여서 그 회사에서 만들면 그거는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명품 여주도 공무원이 신뢰를 쌓고 시민이 공무원을 신뢰한다면 그게 바로 명품 여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화이팅!